자,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우리 예주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옥토끼나 아니면 방정이, 정글처럼 이런 그 친구들의 별명을 가지고 계속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데 만약 본인은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식의 별명을 얻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 특정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지 그게 궁금한데요. 저는 저도 그 주위 같은 반 애들이 항상 저를 얘기하면 동태눈깔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눈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영혼 없는 그런 느낌의 그 별명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민성이는요? 저희는요, 저희 반 애들이 저를 부르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좀 굉장히 흑역사라서 뭘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 그 제목으로 저를 자주 거기에 저를 붙여서 부르던데, 그냥 쑥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반 애들은.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뭔가요? 그럼, 그거는 노코멘트로 알아서 맞추기.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선배한테 저는 물어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코가 자꾸 이렇게 붉어가지고 딸기코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얼굴 크다고 얼큰이, 머리 크다고 대두, 대가리 장군, 얘도 왜 웃지? 아니, 그다음에 웃을 만한 일이 아닌데, 이게. 뭐 이름 때문에 그냥 이름 그 자체 선배놈, 음. 뭐 이런 식의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똥든 놈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엉뚱한 생각 많이 한다고. 아, 그거 쌤 그리고, 책에서 봤어요. 네, 이 책에, 보면, 그, 이제 첫 번째 직업, 곤충 요리사 그 직업이 나올 때,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 가질 만한 관심사가 만두라고 나오는데, 본인의 만두는 무엇인 것 같은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딱히 그런 관심사라고 찝을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뭔가 그 영어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피아노 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민성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굳이 말하면, 만두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노래 듣는 거나, 그냥 말하는 거나 그런 게 만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저는 정치 뭐 이쪽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 뭐 이렇게 보고 토론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신학이나 철학 쪽 공부하는 거 좋아서 신학이나 철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뭐 고아원 원장님 아니면 선마을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뭐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공통적인 그 점들은 뭐 신문이든 책이든 그런 것도 읽고 뭘 분석해서 뭐 이렇게 교육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만두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저의 만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명의 아이들이 뒤에 계속 여정을 나가는데 그 여정의 시작이 이제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학교의 억압에 지쳐서 이제 창문을 뛰어내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과연, 여러분들은 뛰어내리고, 이 뛰어내린 행동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결과적으로든 아니면 도덕적으로든, 저는, 어,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뛰어내려서 여행을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경험을 한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무단으로 외출한 거는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잘 저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성이는 어떤가요? 일단은 얘네가 뛰어내렸다고 해야 되나? 누구 한 명이 뛰어내리고 다 같이 튀고 그랬는데 뛰어내린 그 부분에서 일단 되게 너무 위험하게 무모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따로 여비나 그런 것도 크게 없는 상황에서 가는 게 좀 무모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 엄청 막 잘못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감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저항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좀 이 책의 설정 같은 건 너무 이렇게 우발적이어서 너무 이렇게 즉흥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뭐 진짜 우발적이기보다는 어쨌든 벌어질 일이 어쩌면 벌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한 그 불만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것들이 폭발한 거기 때문에 아, 그 이렇게 탈출하는 것 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그 전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변화를 준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책은 뭐 소설이고 해피엔드로 끝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계속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이런 파열구를 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서. 저는 일단은 여기 등장인물들 대사를 보면 살짝 뭐랄까 뭔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보다는 살짝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약간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등장인물들의 말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진로 막 교과서 이런 데 나올 만한 말투라 가지고 이게 평소에 쓰는 말투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느껴져 가지고 살짝 뭔가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이 설명 같은 게 확실히 잘 들어오는 느낌이라 가지고 뭐 많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주는요? 저는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책이나 번역된 책을 읽을 때도 교과서 같이 일상생활의 말과는 많이 다르게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글이라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로 하면은 너무 친근감이 느껴져서 이런 정보나 진로 이런 거를 전달하려는 책에서는 좀 그런 주제가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딱딱 바른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근데 이 책이 그 순수 문학이 아니라 약간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창작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겉표지에 보면 사계절 지식 소설이라고 그냥 소설이면 소설이지 그 앞에 지식 소설이라고 지식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제가 10대 직업과 진로의 멘토를 만나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이 책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그 멘토들을 만나서 그 멘토들의 삶을 소개하는데 다만 그것들을 흥미롭게 재미있게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건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엮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민성 씨가 그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멘토들이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진로 교과서에 나오는 듯한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진로를 앞둔 그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런 그 멘토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러한가라는 점에서 이 멘토들로만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다수였던 그런 삶 아닌 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평범했던 그런 삶도 있고 또는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잘 풀리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 현실인 그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거를 뭐 이렇게 모범으로 제시해 줄 수는 당연히 없지만 어쨌든 세상 그 자체를 보여주진 않았다는 점들 그 걸러진 것들만 보여줬다는 점들 그에 비해서 순수 문학이었더라면 세상 그 자체의 날 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 순수 문학인데 비해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순수 문학은 일부분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어쨌든 좀 이렇게 그 가공된 정제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갖는 아쉬움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진로 교과서에 비하면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읽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느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반 그 교과서보다는 더 흥미도 있고 더 공감도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등장인물들처럼 약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학교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인물들은. 자기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라면은 일단 여기 담임이 너무 무서워 보였고, 성격상 이런 걸 바로 튀기보다는 애들이 다 나가면 그때는 따라 나가지만, 몇 명만 나가면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는 부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예주는요? 저도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경찰서에 이렇게 나가면 경찰서에 나중에 불려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서워서 일단 못 내려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담임도 무섭고 그리고 나가서 나가서 또 노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행동이니 저 같으면 아무리 친구들이 내려가도 전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그런 용기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뒤에서 뭐 이거 불만을 토로하고 이걸 뭐 이대로 뭔가 그 꾸민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것들이 현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 뒤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학교에다 락카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시를 면담하게 되고 어쨌든 그러한 행동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 정도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등장인물들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약간 주변 사람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에게 이 꿈을 찾는 그런 거를 조금 계기라던가 이 꿈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얻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데 약간 꿈 같은 거를 얻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작년에 노래 상담반을 그냥 재미로 들어갔었는데,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꿈을 잠깐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예주는요? 저는 일단 꿈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관심사를 가지게 된 계기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 피아노라서 피아노를 꽤 오랜 시간 쳤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잠깐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피아노를 치기 싫다.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해와서 지금은 다행히 관심사가 되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영화를 보는 것보다 외국의 영화에, 외국 영화가 좀 더 그런 범위나 장르 같은 범위도 넓고 해서 처음엔 그런 걸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또 학원에서 하는 것도 이제 어렸을 때 하던 것보다 하던 게 이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넓어져서 그런 것들이 저의 관심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워낙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뭐 그때는 뭐 진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뭐 철학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비판의식 이런 것도 길렀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혹시 도시가 어딘지 알아? 서울, 그래서 아니, 서울로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원래 기본은 음, 처음에 어디였어? 이 그 학생들이 어디 학생? 학교, 어? 요, 어, 순천? 순천. 순천이라는 도시 알아? 들어는 들어는 봤어요. 봤어? 자, 순천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순천이어서 순천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대전이고 대전에서 한참 내려면 전라남도에 여기 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그 정원만 축제에서 정원 축제로 유명한 순천이라는 곳이고 여기 실제로 이제 순천에 순천고라는 뭐 나름 명문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혹시 순천이 배경인지 알아? 음, 자, 이 작가 선생님의 이력을 한번 봐봐. 김은재. 아, 김은재 선생님이 이력이 뭐야? 고향이 어디 사람이래? 여기 나오잖아. 첫 번째 책날개 나오잖아. 거편 네, 식날개. 전남 순천. 전남 순천에서 나고 자랐다잖아. 그래서 아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네,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해인가 해도 선생님이 대전을 배경으로 해쓴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쪽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셋째 줄, 민성이 읽겠습니다. 그래 탈출하자. 기숙학원도 지옥이겠지만 여기도 충분히 지옥이야. 뭔 말이야? 전근 그래, 탈출하자. 학원 기숙학원도 지옥이겠지만 여기도 충분히 지옥이야 라고 돼 있거든. 엄마가 기숙학원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아, 기숙학원에 가는 것도 지옥이겠지만 음, 여기가 충분히 더 몇 배는 더 지옥이기 때문에 그냥 탈출을 해버리자는 마인드가 그래. 아닐까. 근데 그건 이제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해석한 거고, 기숙학원은 왜 지옥이고, 여기도 왜 충분히 지옥이냐고. 그 예전에 어떤 형이 수면제 먹고 그거 한 걸 봐가지고 음, 그건 기숙학원이 지옥인 이유고, 여기가 지옥인 이유는 땡이 못 놀게 해서 뭐라고? 어,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너무 꽉 잡아. 음, 이제 기숙학원도 지옥이겠지만, 그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른바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오로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들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충분히 지옥이라는 부분에서 그쪽 제일 마지막 주에 보면 박천호라는 인물 뭐 여기서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광정이 저 새끼 사회 배려자 주제에 너무 깝치는 거 아니야? 내가 낸 돈으로 급식비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 공부까지 축내네. 아이씨 오늘 진도 못 나가는 거야? 라고 그 친구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는 공부만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이 전국 입장에서는 숨막혔던 그런 부분들이고 게다가 그 학년에 우수한 애들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저기를 취소하잖아. 여름방학 이중가 있는 것도 다 취소해버리고 농구대도 다 뽑아버리고 학교가 그렇게 숨막히게 돌아가는 것들 그 속에서 기숙학원이나 여기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쪽 보겠습니다. 밑에 셋째 줄 이해줘.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점심시간대였다. 5교시 시작 종이 울리기 직전 방정희는 일본 자, 거기. 자, 이해줘. 쌤이 그 부분 왜 읽으라고 했을까? 이 전까지와 지금 여기서부터는 뭔 차이야? 23쪽이 지금 앞에 7쪽부터 시작해서 23쪽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흘러갔잖아. 네. 여기 23쪽 지금 예주가 읽은 부분은 뭔 차이야? 이 어, 앞에는 계속 음. 여기 점심시간부터 그 후로 했는데 여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 그래서 이 작가가 왜 그럼 이렇게 쓴 거야? 여기부터 23쪽 여기부터 써도 되잖아. 5교시 시작 중에 울리기 직전 여기서 써도 되잖아. 근데 왜 이 작가는 이 순서를 뭐 해놨어? 바꿔놨잖아. 왜 바꿔놓은 거야? 좀 더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그렇지. 좀 더 흥미롭게 그려. 뭐가 흥미로운데? 사건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가 성공한 것 같아? 네. 어떤 점에서? 처음에, 맨 처음 스토리는 그거잖아요. 뛰어내리는 거. 음, 그거 보니까 이제 얘네가 되게 놀랐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궁금해가지고 짜라락 봐가지고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예주 어떻게 생각해? 저도 처음에 얘네가 왜 뛰어내리냐 싶어서 궁금한 게 있었고,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한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 23쪽 여기 문단으로 돌아와서 한 거가 뭔가, 그렇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23쪽 여기부터 들어갈 거면 그냥 뭐 이렇게 뭘 설명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 설명하는 건 다 뒤로 빼버리고 긴박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들, 그래서 긴장감을 높여주는 것들, 요런 이야기, 그리고 스피디한 전개들, 요런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그 독자들의 관심을 붙잡는 어떤 그런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쌤이 굳이 얘기하는 이유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할 때 글을 쓸 때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처음 시작을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러한 방향으로 쓰는 어떤 그런 기법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서 두째 줄. 마지막 밑에서 두째 줄. 민성이. 이런 말이 있어. 여행은 언제나 용기의 문제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로 형님이 하신 말씀이지. 아, 자, 이 말의 뜻은 뭘까? 여, 음, 여행을 하는 거는 이 여행을 하겠다는 용기의 문제지. 돈의 그런 유물 같은 거가 큰 문제가 아니다. 또, 음, 자, 이 파울로 코엘로라는 사람 알아? 아니요? 아니요. 어, 파울로 코엘로라는 사람은 어, 상당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잠깐만. 이 사람이 쓴 책을 찾아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이 파울로 코엘루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연금술사라는 책 제목은 들어봤을 텐데, 연금술사라는 책 제목 혹시 못 들어봤어? 어, 유명한 책이 연금술사라는 책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술래, 여기 베로니카 죽기를 결심하다. 악마 미스프랭. 11분 이건 애들 인치가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책들로 이렇게 유명한 그러한 그 작가가 파일로 코엘류라는 브라질의 어떤 그러한 작가인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대학 때 가면 이 파울로 코엘류라는 이 소설가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꽤 많이 볼 거고 아마 집에 그 소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파일로 코엘류의 책이 한두 권 정도는 집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 어쨌든 여행은 언제나 용기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가는 결국 여행 못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이 애들이? 그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아, 갑자기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탈출해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특별히 준비하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쪽에 중간에 아홉째 줄 윗부분에서 위에서 아홉째 줄 말로만 듣던 부조리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돼 있거든. 거기서 너네 모르는 단어 나오지. 소리? 부조리 연극이라고 해서 연극의 장르 중에 부조리 연극이라는 장르가 있는 거야. 부조리하다라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부조리 연극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현대인의 어떤 삶의 무질서와 부조리함을 소재로 해서 그 소재로 해서 삼은 연극 이걸 보고 우리가 부조리 연극이라는 거야. 그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 뭐야 내용으로 해서 그 펼치는 연극. 또 한 가지는 어, 그 줄거리가 없이 대사에는 시적인 이미지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인간의 어떤 그런 부조리함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뭐 내면의 진실을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의 진실을 나타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조리 연극의 어떤 그런 정인 걸 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말로만 듣던 부조리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다 딴 얘기만 해서. 음. 자, 톰과 수빈이가 둘이 계속 뭐해? 이야기를 해. 근데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을 막 하는 거야. 톰은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고, 일본 여행 얘기. 일본 여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톰은 수빈 얘기만 하고 방정인 일본 여행 얘기만 하고 해서 각자 자기 얘기만 해. 그런데도 둘은 뭐해? 즐거워해. 그래서 각자의 독백으로 대화를 채워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 이러한 방식이 이렇게 부조리 연극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예주가 피곤하구나. 어, 민석이는 멀쩡하고. 자, 31쪽 밑에서 아홉째 줄.
아이들은 자 민성이 31쪽 밑에서 9쪽. 아이들은 홀린 듯 톰이 말을 듣기로 했다. 톰은 교실에선 둘이 인플루엔자에 걸린 새처럼 괜히 엎드려 자기만 했는데 밖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아, 자 여기서 선생님은 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통이 어떻다는 거야? 음, 왜 그런 걸까 통은? 왜 교실에서는 엎드려 자기만 했는데 밖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쳐 흐르는 걸까? 음, 통이 학교가 아니니까? 학교가 아니니까 왜? 학교가 아닌데 왜? 학교에서 벗어나면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조퇴했는데 에너지도 막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학교에서 벗어나니까 조금 더 뭐랄까 그럼 누구나 자신감이 그런 거야? 누구나? 민성은? 그럼 여기 통만 그런 게 누구나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통이 유단히 그런 유달리 그런 거잖아. 수빈이를 볼 생각을 해가지고 아, 수비를 볼 생각을 해서 예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 자, 학교에서는 어떤 애들이 활기를 치는 거야? 공부 문과 잘하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우받는 거잖아.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그러한 학교의 이른바 공부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학교 밖에서는 공부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우리가 생활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생활 속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 이게 더 훨씬 더 뭐 한 거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학교의 모범생이 사회 모범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뭔 말일까?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어도 사회에서는 다를 수 있다. 어, 학교에서 잘 나가 이른바 학업 시험 잘 보는 게 결국 사회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피자 가게를 잘할 거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어떤 그 공부를 잘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물론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이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훨씬 더 두각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왜? 사람의 삶이라는 것들이 단지 학교 공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이냐, 누굴 더 뭐 즐겁게 할 것이냐,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그걸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좀 더 다양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이 통은 그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를 따라서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이거 노가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뭐가 그런 건설 일 같은 것들도 해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생활 능력이 상당히 뭐야? 강한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하고 군인 돼서 군대 생활 잘하는 거는 또 뭐 하다는 거야? 다를 거 아니야. 반대로 군대에서는 그 사람이 잘 생활했었는데 오히려 뭐해? 사회에 나오니까 군대에서 배웠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회에서는 전혀 또 뭐해?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제각각 뭐 하다는 거야? 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다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주나 민성이가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야? 사회라는 곳곳마다 요구되는 것들이 제각각 다른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뭐야 돼? 합이 맞아야 돼, 합이.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거지. 그런데 뭐야? 그 합이 맞지 않으면 어? 그러면 서로 힘든 거지. 서로 힘든 거지.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진로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진로를 고민한다는 것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 건가에 대해서 아는 것들도 필요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32쪽. 자, 아홉째 줄에 나 사이퍼 대결 좀 하고 올게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퍼 대결이 뭐야? 옥토끼가 사이퍼 대결하고 온다 그랬는데 사이퍼 대결이 랩 랩 같은 거. 배틀? 어? 랩으로 하는 배틀 같은 거. 그렇지. 그래서 힙합 문화의 일종으로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프리스타일 랩, 그 즉흥적으로 이렇게 랩하는 것들을 겨루었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이퍼 대결이라고 그러고 원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사이퍼라는 말 자체는 암호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암호라는 의미보다는 사이퍼 대결은 프리스타일 랩 하는 것들, 즉흥 랩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7쪽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와. 밑에 넷째 줄. 내가 왜 가출팸을 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출팸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출팸 알아? 들어는 뭐, 들어는 봤어? 예주는 어, 단체로 호출한 단체로 가출하는 게 가출팸? 가출한 애들 가출팸은 모인 거. 민성이 뭐라고? 가출한 애들 모인 그런 거. 음, 팸이 아마도 패밀리를 줄여서 팸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원룸이나 모텔 같은 것들을 살 집을 구해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출 청소년 집단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가출 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출 팸이 가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먼저 가출한 애들이 그 새로 가출한 애들 잘 모르는 애들을 뭐 잠재워주겠다 뭐 하겠다고 그 애들을 뭐에다가 데려다가 그 애들이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뭐 그 팔아먹어요. 뭐 그 뭐야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던가 범죄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어른들하고 와서 술 마시고 와라 뭐 그 뭐야 원조 교제라고 한다고 과거에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시키고 이제 그 돈을 뭐 하는 거야 뜯어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 42쪽 보겠습니다. 밑에 둘째 줄 예주 내가 실업팀에서 선수로 생활하다가 은행에 들어왔을 때 대학 안 나왔다고 동료들이 은근히 날 무시했지. 그때 다짐했다. 얘들은 꼭 명문대 보내겠다고. 남부끄럽지 않게. 여발한 듯이 남복이 번듯하게. 그렇게 너희 키우리라 다짐했어. 근데 뭐 꼴찌에서 두 번째?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누구 엄마? 음, 전국이 엄마? 음. 전국이 엄마야. 이런 전국이 엄마는 결국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야? 좀 애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민성이. 음, 자기 애는 잘 살게 하려고. 좋게 말하면 너는 무시당하는 서름을 겪지 말아라. 어? 너는 명문대 나와서 너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라. 누굴 위한 거야? 애. 아이를 위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내 꿈을 네가 엄마 대신 이뤄봐라. 자신이 뭐 한 거? 한풀이야, 한풀이. 내가 당한 서름을 너 자식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풀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 자기가 의사가 못 된 거야. 의대에 가려다가 못 간 거야. 그러니까는 자식을 꼭 뭐에 보내서? 의대 보내서 자신이 의대 못 간 서름을 뭐 하는 거야? 한을 내가 풀겠다는 거야. 어? 아니야, 내가 뭐그 공부를 못했어. 내 대학을 못 갔어. 그러니까 너는 대학 가서 뭐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부모의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 부모의 못다한 꿈을 자녀가 이루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줬습니다. 내가 효자입니다. 효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스토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녀의 삶이 있고 부모의 삶은 각자 개별의 어떤 그런 삶인데 왜 자녀에게 부모의 삶을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뭐 하느냐? 강요하느냐는 거야. 어?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거든. 예준 어떻게 생각해? 저는 후자 쪽이요. 민성이는? 조금 애매한데, 막,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반반 정도는 무슨 뜻이야? 약간, 애를 위한다라는 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음, 동시에 이게 애한테 자기 거를 강요를 하는 거랑 동시에 들어가지고 약간 평소에 그런 제스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주. 부모가 한풀이라고 해서 한다 치더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걸 권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자녀에게 뭐 음, 나쁜 걸 하는 게 애가 아니라 힘들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걸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부모의 한풀이면 안 돼? 애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부모한테는 좋은 건데 그 당사자인 애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아, 왜 자녀한테 안 좋은 거야? 자녀가 명문대 가고 자녀가 의사 되고 그게 왜 자녀한테 안 좋은 거야? 음, 애가 힘드니까. 막 의사 되고 명문대 가는 게 모두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애한테는 다른 진로가 꿈일 수도 있죠. 음. 자, 그래서 명문대 가고 의사 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다. 다 명문대 가고 싶고 다 그 의사 선생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아, 그건 맞는데 음, 명문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그 마지막 목표인 그 직업 의사는 모두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는, 부모의 꿈이지 자녀의 꿈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자녀가 선택한 게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부모는 그거를 강요하고 부모는 그걸 바라는데, 자녀가 그럴 능력이 안 될 수 있잖아. 그쵸. 노력한다고 다 명문대 가고 노력한다고 다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이에게 이루려고 뒷받침해줬는데 오히려 아이에게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지. 그게 부담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에게 너무 높은 기대, 높은 요구를 하는 것들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이 책에서 보면 최소한 정국이 같은 경우 오히려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거지. 정국이가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 무슨 꼴찌에서 두 번째 한다는데 무슨 뭐 명문대니 무슨 의사 선생님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뭐 한 거야? 거의요. 비현실.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야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볼 건가라는 부분들. 자기의 선택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능력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것들이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행히 어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어떤 그런 꿈을 이루어주는 것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 자기도 맞고 능력도 되고 그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얘기. 33쪽. 자, 넷째 줄. 2시간 뒤 아이들은 홍대 앞 놀이터에서 다시 만났다. 옥토끼 얼굴이 어쩐지 침울했다. 그런 걸 알아챌 리 없는 통이 말했다. 오늘 잘 때를 찾자 하고 넘어가는데 자, 옥토끼 얼굴이 어쩐지 침울했다. 왜 침울했어? 이 사이퍼 대결에서 자기가 너무 재능 같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지. 그 얘기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43쪽에 보니까 아까 사이파 하는데 중학생 애들도 실력이 장난 아닌 거야. 라임이어 플로우가 흠잡을 데 없더라. 어떤 중딩이 질소가 빵빵하게 든 과자에 대한 울분을 라임 맞춰 노래하는데 걔가 나보다 잘하더라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퍼 대결하고 돌아와서 걱정해서 침울했던 그런 얼굴이지. 그래서 아까 33쪽에 나와 있는 얘기와 지금 43쪽에 그 얘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33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옥토끼 얼굴이 어쩐지 침울했다를 읽을 때 이해가 왜 침울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서 413쪽에 읽을 때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라고 두 개가 연결되며 읽었는지 아니면 지금 쌤이 얘기하니까 그렇네? 진짜 그렇네? 라고 이제야 깨달았는지 어때 해주?
사실 지금 깨달았어요. 민성이. 알았어요, 언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건 뭐 우연일 수도 아닐 수 있는데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인다는 거지. 아, 작가가 뭐 이렇게 장난하고 있구나, 뭐 트릭 쓰고 있구나, 작가가 뭐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구나, 작가가 뭘 하고 있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읽고. 근데 그런 또 내 예상을 빗나가서 또 작가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발하게 쓰고 이러면 우리가 더 감탄하기도 하는 거고. 또 때로는 내 예상이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이 작품이 어느 순간 이제 뭐한 작품이 되는 거야? 너무 이제 뻔한 재밌- 작품, 너무 식상한 어떤 그런 작품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자체로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 한쯤에 이렇게 작가하고 나하고 독자하고 이렇게 기싸움하는 머리싸움하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책을 읽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고 뭐 꼭 이렇게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의 방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진로, 멘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직업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직업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로를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탐색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나와 있는 그 직업군부터 한번 우리가 쭉 볼까?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아까 그 민성이 얘기했나? 미래식량, 곤충, 식용곤충 사업가. 실제로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 있어요. 실제로 식용곤충 사업이 앞으로 유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특히 이제 그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그 것들이 이른바 요즘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 소나 돼지가 이른바 방구를 그 메탄이 많아가지고 그 축산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 돼지 대신 뭘 키우자는 주장이 있는 거야? 원래 벌레를 키워서 곤충은 그 메탄 가스도 유발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소, 돼지에 비해서 대량으로 그큰 공간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식량으로서 곤충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은 나왔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갖는 곤충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62쪽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예주가 그 만두 얘기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넌 왜 사업가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것은 넌 왜 만두가 좋니? 하고 묻는 것 같다. 원래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잖아. 난 어릴 때부터 누가 사업하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설렜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까 그래서 이제 예주가 당신의 만두는 뭡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뭐 설명할 수도 좋고 근데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그 자체가 뭐한 것들 좋은 것들 또는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 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괜히 갇히고 싶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떨리고 그런 것처럼 어떤 일만 있으면 괜히 그 일이 더 뭐해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 있잖아. 교과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야? 교과목들 중에 이 과목은 왠지 뭐 그 선생님 때문일 수도 있고 그 교과 자체일 수도 있는데 왠지 좀 힘들고 그 수업 들어있는 날은 좀 짜증나고 반대로 어떤 날은 되게 뭐야? 그 수업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윤성이는 맞아요. 어떤 근데 교과목이 요즘은 제일 싫은 거는 좋은 것만 얘기, 좋은 좋은 것만 얘기. 거는 어, 과학? 과학 시간에 듣는 날은 기분이 좋아. 예주는, 재밌어요. 음, 저는 체육이랑 음. 일단 가장 좋은 건 체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좋은 건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올해만 그런 건가? 아니면 작년에도 그랬나? 교과목 선생님에 따라 바뀌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변수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교과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좀 더 그 범위를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쪽. 이게 여기서는 좀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 첫째 줄 읽겠습니다. 예죠.
나는 꿈을 꾸는 청소년이라면 절대로 세상에 그 꿈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 요 말이 도대체 이거 평소 다들 같으면 너의 꿈을 얘기해라. 뭐 말하는 대로 성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 근데 여기 사람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약간 주변 사람들이 말리니까. 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꿈을 얘기하면 그 꿈에 대해서 그래 해봐. 좋네. 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뭐하는? 비웃는.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래서 오히려 그 자라라는 꿈을 이렇게 짓밟는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나쁜 풍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쁜 풍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슬픈,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4, 65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그 식량 곤충, 그 곤충 식량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미래 식량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자, 관심을 둬서. 이 사람이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음, 프로그램 앱으로 어 환자 관리 프로그램 앱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회사 차린 사람들이랑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 미래 전략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후 에너지며 식량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연히 뭘 봤다는 거야? 곤충. 미래 식량으로서 식용곤충에 대한 보고서를 접하고 곤충에 대해 인생을 걸기로 했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어떤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들이 처음부터 뭘 좋아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이 일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알바 자리를 구하는데 누가 어디 가면 뭐 그, 그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공장에 간 거야. 근데 그래서 그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에 간 게 2년이 돼갖고 그쪽이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막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그 만약에 그 알바 자리가 마침 구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공장을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2년이 뭐 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또는 보면 뭐 너 그 일 왜 했냐 했더니 자기 삼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너 노는이 나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배울래? 해서 삼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검사 집안에 검사 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음,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 집안에서 그거 시켜가지고 이유라. 그 자기 부모가 하는 일을 늘 보면서 그게 늘 접해서 그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부모가 그쪽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음? 그리고 그 지원도 해주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자기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그 집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와 비슷한 일들을 영향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는 뭐 친구 따라가서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유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자기의 전공이나 이런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의 비중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어떤 그런 비중이 워낙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그 유의미한 어떤 그런 통계로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하기에는 케이스마다 다 뭐야 다르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뭘 할지 그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한 데서 어쨌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고 근데 이제 우연히 오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66쪽에 4합은 1%의 아이디어와 99%의 실행력이라고 생각해라고 요 말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1%의 음, 영광과 음.
1%의 영감과 음,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에디슨의 어떤 그런 말들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만든 그런 말들인데, 사업은 1% 아이디어와 99%의 실행력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실행력.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뭐해? 현실로 만드는, 실행하는 것들을 돌파해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해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가로서 어떤 그런 자질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그것들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인가 신중하게 아니면 일단 뭐예요? 그 일들을 돌파하는 해보는 그런 스타일인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에도 보면은 그 성향들이 다르잖아. 누구는 한참 신중하게 뭘 생각하고 걱정이 많은 모든 경우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어떤 애들 일단 뭐해? 하고 보는 저지르고 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사업가도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실천하는 실행하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6쪽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아홉째 줄 진짜 좋지부터 민성이 진짜 좋지. 난 일 중독에 가까워. 온종일 일 생각만 해. 자기 전까지.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내가 난 밑에서 일했으면 이렇게 일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원하던 일이니까 온전히 마음 가는 만큼 할 수 있어서 좋아. 난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 들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남 밑에서 시키는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열정을 쏟아서 하면 그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주나 민성이는 이런 스타일인 건가? 아니면 난 그냥 뭐해? 내가 결정하는 거 싫고 남이 그냥 하라는 거 나는 그냥 따박따박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어. 근데 나보고 뭐 결정해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면 난 그건 싫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점에서 성향이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물론 이 성향이라는 것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바뀔 수는 있어. 변할 수는 있어.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진화가 발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자 66쪽 밑에서 둘째 줄 예주 만약 만약 음, 만약 100층짜리 집을 지을 거라면 손에 잡히는 뭔가를 오늘 해야 돼.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게임해야지, 놀아야지 하면 꿈만 있는 거야. 집을 짓고 싶은 꿈이 있다면 당장 나뭇가지라도 모아야 해. 집을 짓고 싶은 꿈이 있다면 당장 나뭇가지라도 모아야 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뭔가 꿈꾸는 것들이 있다면 그 큰 꿈을 당장 이루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7쪽. 밑에서 둘레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사당형부터 민성이 서상형은 어릴 때부터 확고한 자기 꿈이 있었지만 아직 자기에게는 꿈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었다. 정동이는 속으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나라는 눈을 찍어보고 싶다. 내 꿈은 도대체 뭘까? 누가 아, 꿈을 알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전근이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야? 꿈이 아직 없는. 꿈이 아직 없는 근데 사실은 대다수가 꿈이 없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옛날에는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뭐냐 막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애들 보고 꿈 갖고 뭐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어차피 꿈이 없는 게 오히려 뭐해?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어렸을 때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것들이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꿈에 대해서 뭐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 괜찮다.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멘토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소수고 반면에 다수는 여전히 뭐해? 자꾸 꿈을 꿔라. 꿈을 찾아라.
네 꿈이 뭐냐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에서 이제 이른바 아이돌 지망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아이돌 지망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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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지망생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아이돌 지망생이 너무 많은 경쟁자들도 많고 아이돌 그 자체의 그 훈련 과정들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에 나오는 것들이 이른바 경호원, 우연히 그 구해줘서 경호원에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 얘기가 좀 너무 그 자기적이라고 느낌이 드는 것들이 무슨 할머니가 무슨 그 밥집, 싼 밥집 찾아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다가 무슨 깡패 만나갖고 뭐 이렇게 경호원들이 등장하고 그 이야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밥 먹으면 또 안 가잖아.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이게 그 경호원을 등장시키기가 인위적 설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자, 이 경호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96쪽 중간에 물론 고등학교 때는 중간 이하였지 나는 운이 좋아서 동네 체육관 관장님을 잘 만났어. 그 관장님이 조언해 주시길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예주. 그 관장님이 조언해 주시길 운동은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특기를 키우면 더 좋은 일이 열릴 거라고 하셨어. 난 그 말이 일리 있다 싶어서 며칠 후 머리 터지게 고민했어. 다른 운동은 비슷하게 하니까 나만의 무기를 만들자 생각했지. 그게 나한테는 영어였어. 그래서 영문과에 진학을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거에 플러스 뭘 잘한 거야? 영어를 영어. 잘함으로써 그래서 그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어쨌든 더 돋보이는 상품이 되었다. 더 돋보이게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걸 이제 예주에게 적응을 시켜보면 예주가 그냥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뭘 더 잘하는 일 때 그냥 피아니스트는 많은데 뭘 더 잘하는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하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더 독보적으로 튈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예요. 반면에 또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조언을 하고 있어. 괜히 자기의 에너지를 뭐 하지 말고 분산시키지 말고 피아니스트 중에 최고가 되어라. 괜히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에 눈 돌리지 말고 하루물을 팔아. 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기는 이제 운동 플러스 영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성공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 백조. 아까는 코엘료라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백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민성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닌 새로운 눈을 가진 데 있다는 말이 있지. 아 마르셀 그래서 어쩌고.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 선생님 마르셀 프루스트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사람이 이제 어쨌든 했다는 그런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라는 또 그런 또 명언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또 진로 탐색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음, 음, 버섯 아저씨. 버섯 아저씨, 청년 농부. 그래서 이제 농업이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농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농업은 사양산업, 이제 망하는 산업이다. 농촌에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농업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농업이 새로운 그 유망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농업을 통해서 이른바 돈도 더 잘 벌고 그 농업하면 우리 옛날에 고되게 일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게 스마트 농법. 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농사가 과학과 접목이 되고 IT와 접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IT 사업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더 이상 농업을 사람들이 안 해. 기계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들도 이른바 사업적 마인드,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또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이 농업대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두 가지로서 이른바 지식과 사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또 그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기가 언제든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그 분야에 관한 전공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인적 네트워크, 그 사람을 잘 만나서 관련된 정보를 잘 모아하는 것들, 교류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밸리라고 그러지? 그, 그 IT 그 유명한 그 밸리가 무슨 밸리라고 그러지? 몰라? 미국의 그 IT 회사들 쭉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 그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 안에서 정보가 돌기 때문에 정보가 그 최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람에 어떤 스카우트라든가 그럴 때 이제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결국 함께 같이 일을 한다는 것들 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조 밑에서 다 번째 줄 예주 음, 너 일기와 또 일기와 소설의 차이를 아니? 일기는 그냥 자기가 읽으려고 쓰는 거야. 소설은 누가 읽어주길 바라며 쓰는 거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너의 진심, 너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일기와 소설의 차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문학 작품이 되려면 읽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 선생님 지난번에 수필 글에 대해서도 수필에 대해서 그때 문학 작품이 되는 생활문과 수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생활문은 그냥 자기 글을 쓰는 거고 수필은 누군가를 위해 독자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른바 문학성이 들어가야 수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같은 맥락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7쪽 제일 마지막 줄 민성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래퍼들이 돈 잘 번다니까 다 그럴 것 같지? 그게 다 허상이야. 상위 1% 예술가 99%의 수입을 다 가져가는 데가 이 바닥이라. 그래서 그 어느 분야든 간에 그 사기 특히 이제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스포츠스타라든가 연예스타 이런 1%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는 독식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1%를 꿈꾸지만 당연히 1%는 한 명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99명은 그렇지 않았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래퍼 그, 그,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것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성공한 래퍼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래퍼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그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도 방식이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대기업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된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길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간호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전공의학 그 길을 찾지. 그래서 꼭 그 뭐야 남성, 여성의 어떤 그런 직업의 어떤 그런 선을 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 캐릭터 작가라는 부분들이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그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때 가서 바꿔야 된다. 함부로 회사 그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함부로 때려쳐서는 안 된다. 라는 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나름의 그 성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 건가 나는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 건가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 갖는 그 부분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를
설명글 쓰기를 할 겁니다. 설명글 쓰기를 할 건데 뭐에 관한 설명글을 할 거냐면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데 자신이 관심 가는 게 없으면 그냥 어, 좀 특별한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새로운 그러니까 관심 가는 걸로 써도 좋고 관심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괜찮아. 그냥 뭐 선생님이든 뭐 의사든 뭐 이렇게 자기 관심 가는 거 평소 관심 가는 꿈꾸는 뭐 이런 것들이면 그걸 써도 되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자기도 좀 이렇게 낯선 새로운 그런 직업에 대해서 뭐 하는 걸 직업에 대해서 뭐 하고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에게 그 직업을 뭐 하는 걸 소개하는 글을 자기의 말로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글 쓰는 방식은. 이해가? 이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신을 탐구하는 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에세이 썼던, 수필 썼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그냥 자유롭게 특별한 형식 없이 나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서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잘할 수 있는가? 나는 뭘 바라는가?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쨌든 또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어. 이거는 글을 잘 쓴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번 기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해본다는 의미? 생각해 본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걸 글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몇 편의 글? 두 편의 글을 쓰는 건데 하나는 직업, 하나는 나. 직업은 지난번에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료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를 쌤이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글 써야 되는지 보여줬지. 자료 조사에서 응. 자료 있는 글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라 그걸 자기 언어로 바꿔 쓰는 어떤 그런 방식들. 나의 글로 탈바꿈해서 쓰는 방식들도 알려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원 자료를 여러분의 글로 탈바꿈해서 써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그 과제고 두 번째는 그냥 글 쓰는 형식에 관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서 두 번째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